어떻게든 국민의힘은 탄핵만큼은 막아내겠다는 입장은 합쳐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러면 내일 표결에 붙여질 계획인데 오늘 새벽 국회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지난밤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은 대혼란과 공포를 겪었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고난을 당장 정지시켜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일상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보고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이제 아마 조만간에 다시 상정이 돼서 표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획상으로는 내일, 이르면 내일 또는 모레 어쨌든 이번 주 안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들으신 것처럼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결정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가급적 네. 참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참석한다면 당론으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이탈표를 우려해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네. 인사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무기명이어서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하는 것으로 원내 지도부의 판단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으로서 가급적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당론이나 의원총회 과정을 통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여러분? 적어도 오늘이나 적어도 이제 내일 자정부터 이 탄핵 표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렇게 당론을 이제 공개적으로 정했는데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참하자는 의견을 내는 것도 역시나 이제 의원들을 믿지 못한다는 액션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론을 정했으면 일단 본회의는 참석한다. 이런 기류가 될 게 더 높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표 단속이라든지 이런 단속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또 이건 또 헌법기관에 또 양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국민들이 봤을 때 표결을 피하는 것처럼 집권 여당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탄핵 반대에 대한 현실적인 여당의 고민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박수현 의원님께서도 지적 잘 하셨지만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거 여당 의원들 다 인지하시고 100번, 1000번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밤에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떠셨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당연히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탄핵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정말 소추가 돼서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이 60일 안에 치러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또 대선 가능성이 농후해질 텐데 여당으로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그러한 민주당에서 보여주었던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들이 보여졌는데 이런 것까지 고려를 안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고도의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도 여쭙고 싶은데요. 김상일 평론가님. 일단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족수가. 그래서 어쨌든 이탈표가 최소 8개는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당론으로 탄핵 반대가 국민의힘이 세워졌다면 내일 혹은 모레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게는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이것이 무산되더라도 그 무산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당론으로 개개인의 개별 헌법기관의 양심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압력 이상의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암시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폭거죠. 이런 걸 폭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저는 굉장히 비겁하고 이런 폭거다. 이것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꾸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횡포를 얘기하는데, 자, 횡포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횡포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위법합니까? 예? 자, 그렇게 못하죠. 그러면 그 횡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묻고 싶고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하신 계엄, 위법하고 위헌적이에요. 뭔가 법적 처벌 내지는 처리 이런 게 필요하죠. 이런 게 횡포인 겁니다. 이런 게. 위법한 법적으로. 걸 횡포라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물론 횡포라는 표현을 어디까지 쓸 것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다 동의했다면 네. 뭐 그걸 딱 정할 수 있겠지만, 저는 횡포라는 표현을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쓰는 것은 다분히 물타기가 된다. 비상계엄을 따질 거면은 그건 그거대로 따져야 되는 거고요. 민주당이 과도한 행위를 했다 하면은 그건 그거대로 따지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네. 민주주의적 심판을 받는 방식으로 따질 것인지, 사법적인 방식으로 따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해야 역사가 바로 서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야무야 넘어간다, 당론으로 눌러가지고 유야무야 넘어간다.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이 있나요? 정확한 교훈을 남겨야 역사가 반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저 짧게 한 문장만. 네.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탄핵 반대라는 것이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 정치적,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는 당연히 다른 문제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주당의 얘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그 차원에서 이제 결정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의혹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대체적인 기류라고 합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때요? 반대가 많나요? 의견이 다양하게 나가고 있어요.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탄핵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야당에서 탄핵 관련해서 여당과 소통하고 있다고 하던데. 여당과 야권 탄핵 연대가 움직인다. 뭐 그런 정보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할게요. 그럼 탄핵이 배제되면 어떤 선택지가 나올까요? 무슨 지금 탄핵을 이야기해. 네. 자, 네. 안철수 의원은 조금 입장이 좀 다르긴 한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온 입장을 또 보면은 탄핵은 안 된다. 스스로 내려오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안철수 의원의 입장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훈 의원은 특검 받더라도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 스스로 질서 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당론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전 변호사께서는 이번 주를 거치면서 탄핵 국면에서 어떤 상황들이 좀 벌어질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마 저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탄핵에 대한 이탈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좀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보여요. 탄핵 발의를 아마 재발의를 저는 야권에서 계속 할 것이라고 보이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책임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국방부 장관이 그냥 사의를 표하고 거기에 수용을 하고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되면 이 책임자가 다 책임을 다 안고 가는 건가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이 책임이라는 건 정치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책임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다음 집권 여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는 분은 않다는 것은 네. 좀 굉장히 국민들이 실망하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탄핵은 이번에는 아마 저는 아마 통과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김용태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진영이 거의 괴멸 상태에 빠졌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시간을 아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탄핵 소추안은 계속 재발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 내에서,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바는 한동훈 대표의 아까 탈당 요구로 인해서 네. 새로운 여당이 탄생할 수도 있다. 분당할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용산 출신의 행정관들과 통화를 한번 해보니까
대부분 다 왜 비상계엄을 선언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좀 유의미했다고 저는 들리는 게 본인들이 한 2, 3주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여당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용산 측에서의 기류가 있다. 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탈당 요구, 그다음에 뭐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억측 중에 하나가 한동훈 대표도 체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억측도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번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히 그냥 민주당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구나. 네, 저는 그렇게도 보이기 때문에 물론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만, 예, 정광재 대변인님. 당내 상황에 대해서 외부적 시각으로 보신 거고요. 제가 당 내부의 시각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분당이 이루어졌죠. 네.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이 새로 만들어졌고 그때 당시에 이제 보수 정당의 주류와는 조금 거리가 먼 분들이 바른미래당을 만들어서 바른정당. 예. 그게 이제 탄핵으로까지 가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저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뭐 규모가 좀 적더라도 새로운 여당을 만들겠다는 동력이 지금 전혀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들의 목소리 한 번이라도 들으셨습니까? 그 정도로 자신들도 이번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됐다는 것을 그만큼 알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의 이니셔티브를 확실히 쥐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당과 같은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